돈보다 자유라니 멋진 말이지만 막상 용기를 내기까지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을까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두 손 모아 가방끈을 꼭 움켜쥐며 이게 진짜 내가 원한 삶인가 고민하던 40대 후반 직장인 김민수 씨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끝나지 않는 보고서와 회의, 주말 출근 통보에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그는 어느 날 문득 이러다 인생 다 끝나겠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해요. 돈이 아닌 자유를 택했던 그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운 불안과 기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민수 씨는 퇴사 후 한동안 내 선택이 옳은 걸까? 매일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불안에 사로잡혀 있기만 해서는 자유는커녕 불안이 더 커질 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은퇴 준비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월 지출 한도를 작성해보니 이 정도면 최소 5년은 생활비 걱정 없이 버틸 수 있겠구나 하는 실질적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자유가 불안을 잠재우는 첫걸음이죠. 여기서 준비된 자유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재무설계사 박지영 씨는 퇴사 전 최소 6개월치 생활비, 비상자금과 매달 들어오는 수익원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이 생겼을 때 불안 대신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 버팀목이 되어주거든요. 사례 하나. 48세 직장인 이영희 씨는 퇴사 전 취미로 시작한 온라인 꽃꽂이 클래스를 키워 프리랜서 강사로 전향했습니다. 처음엔 월 수익이 반토막 나 불안에 떨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반응형 수업 방식을 도입하고 SNS로 수강생 커뮤니티를 만들자 6개월 만에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중요한 건 작게라도 미리 시작해본 경험이었죠. 자유를 누리려면 미리 작은 실패를 겪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례 둘. 46세 IT 엔지니어 정태우 씨는 혼자서 자유를 누리는 대신 퇴사 후 동료 넷이랑 소규모 스타트업을 차렸어요. 처음엔 팀워크도 서툴고 경영 경험도 없었지만 각자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제품을 만들고 몇 차례 투자 제안을 거절하며 사업 모델을 다듬었습니다. 지금은 그 팀이 만든 앱이 누적 다운로드 10만 건을 돌파했고 정 씨는 퇴사 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자유 뒤에 책임이 있지만 함께하면 부담도 나눌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사례죠. 사례 셋. 49세 마케팅 매니저였던 박선미 씨 부부는 맞벌이를 그만두고 전국 카페를 돌며 여행 에세이를 쓰는 삶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불규칙하자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심리상담 전문가 김수연 박사는 자유를 누리려면 파트너와 목표와 예산을 명확히 나누고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부는 매월 말 자유계획 회의를 열어 다음 달 일정과 지출을 함께 점검했고 지금은 여행 에세이 출간 계약을 따내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돈보다 자유를 외치는 건 쉽지만 그 자유를 진정으로 즐기려면 그 안에 책임과 준비가 함께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이 들 때는 위 사례들처럼 작은 경험부터 시작해보세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하나 개설해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와 친구가 분명 있어요. 그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스스로를 응원하는 든든한 지지군이 생길 거예요. 퇴사 후에도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자유를 선택한 용기를 스스로 응원하며 때로는 불안해도 괜찮다고 다독여주세요. 관건은 불안 없는 자유가 아니라 준비된 자유로 마음 편히 한 발씩 나아가는 일이니까요. 40대 후반의 여러분, 오늘도 자신의 선택을 믿고 한 걸음 내딛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된 자유를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전문가의 팁과 현실적인 수치, 주의사항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자산 배분과 현금 흐름 관리가 핵심이에요. 재무 설계사들이 흔히 쓰는
4% 법칙을 들어본 적 있죠? 은퇴 후 연간 생활비가 4천만 원이라면 4% 법칙에 따라 필요한 자산 규모는 1억 원. 11억 원이 아니라 4천만 원 0.04 10억 원이 돼요. 이 매직 넘버를 기준으로 본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종합해보면 남은 차액을 어떻게 채울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에서 연 1,500만 원, 개인연금에서 500만 원이 나온다면 연간 2천만 원이 부족하겠죠. 그 차액 2천만 원을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메꾸려면 연 5% 수익을 기대한다고 가정할 때 4억 원 정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월간 현금 흐름 시나리오를 그려보세요. 월 지출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눈 뒤 고정비, 주거비, 보험료 등은 최소 1년치, 변동비, 식비, 취미생활비 등은 6개월치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두는 거예요. 이영희 씨처럼 사업을 창업하거나 부업을 시작할 때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 나도 적어도 6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안전망이 생깁니다. TIP1 생활비 세부 분류 후 버틸 기간 계산하기. 월 평균 지출 300만 원이라면 고정비 200만 원 12개월, 변동비 100만 원 6개월, 2,700만 원을 비상자금으로 쌓으면 최소 1년은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수익 다변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바구니에만 달걀을 담지 말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주식 배당, 채권 이자, PEP 대출, 부동산 소액 투자, 디지털 크리에이터 수익 등 본업 외에 최소 2가지 소득원을 구축해 두면 시장 변동이나 업계 침체에도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TIP 2소득원 다변화 플랜 세우기. 배당주 포트폴리오 연 34% 배당 수익 목표. PEP 대출 상품 연 57% 기대 수익. 온라인 클래스 월 30만 원, 50만 원 꾸준 수익. 세 번째, 세금 보험 의료 리스크 관리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 우대 혜택이 많지만 건강보험료는 직장인 때보다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 전후의 보험료 산정 방식과 연금 연계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또한 중대질병에 대비해 실비보험, 암보험 같은 보장을 재점검하고 만약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입원 일당이나 장기 요양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 보험 공백기 절대 만들지 않기. 퇴사 시점에 보장성 보험을 모두 해지해 버리면 나중에 같은 조건으로 못 들어가거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빼놓을 수 없죠. 프리랜서나 창업을 하면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외로움과 공허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전문가들은 작은 목표 달성을 권장합니다. 매달 네트워킹 모임 1번, 반상회 같은 커뮤니티 활동 2번, 가족과 친구와의 장거리 산책 1번 정도를 계획표에 넣어보세요. 사람은 관계망 속에서 에너지를 얻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실전 워크숍 형태로 자신만의 은퇴 준비 로드맵을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재 자산, 부채, 현황, 정리, 예금, 연금, 부동산, 대출 잔액까지 모두 목록화. 목표 생활비 설정. 지금 생활비의 80%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잡기. 수입원별 기대 수익률 배분 연 35% 배당, 연 57% 대체 투자, 부동산 임대 4% 등으로 구체화. 비상자금 보험 점검 최소 12개월치 비상자금 적정 보장성 보험 유지. 사회적 심리적 플랜 주간 월간 커뮤니티 운동 학습 계획 세우기. 이 5가지 스텝을 한 달 안에 완성하고 분기마다 점검하면 준비되지 않은 퇴사 후 불안 증폭기가 아니라 자유 실행기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돈보다 자유를 진짜 누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로드맵이에요. 막연히 자유를 꿈꾸기보다 위에서 말한 수치와 플랜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을 움직여 계획을 세워보세요. 현실적인 준비가 진짜 자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